관리단 집회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제기되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천에서 호실 약 50개인 집합건물 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 집합건물에는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관리사무소만 있습니다. 저는 우리 건물 관리단 회장이 되기 위해서 또 관리단 구성을 위해서 소유자들의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건물 각 호실들에는 전부 임차인들이 점포를 영업 중이어서 호실 소유자들은 만날 수도 없고 소유자 이름도 연락처도 몰라 위임장 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호실 소유자들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아주 흔히 제기되는 관리단 집회에서의 난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리단 집회 소집을 위해서는 일정 수 소유자들 위임장이 꼭 필요한데 도대체 소유자들의 연락처를 모르니 어떻게 그들로부터 위임장을 받느냐? 요 질문입니다. 답변 바로 가겠습니다. 구분 소유자들에게 위임장을 받고자 한다는 건 그들을 만나거나 연락한다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휴대폰 연락처 등 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건물의 분양 및 입주 과정을 생각해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들의 개인정보는 현 관리사무소, 다시 말해 건물관리회사에 존재합니다. 구분 소유자들은 호실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의 최초 정보가 분양계약서에 그들의 자필로 기재돼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관리사무소가 의뢰인에게 우호적이라면 의뢰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유자들 연락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관리사무소는 아예 의뢰인을 위해서 위임장 확보 작업까지 소유자들에 대한 연락 작업까지 대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반대급부가 따라야겠죠. 새로 당선되는 관리인이 현재의 관리회사, 다시 말해 관리사무소와 연장된 건물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관리사무소가 계속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한다는 일종의 이명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 올 것입니다. 관리사무소가 비협조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이 현재의 관리사무소가 아닌 다른 관리회사로 회사 교체를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경우를 가정합니다. 관리사무소가 비협조적일 때는 의뢰인은 호실 소유자들 정보를 알아서 얻어야 합니다. 그 경우 건물에 입점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사가 우군이 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에 입점해 있는 보통 1층에 많이 있죠. 입점한 공인중개사들은 대체로 집합건물 호실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들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연락처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호실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만을 중개한 것이지 호실 소유자들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자들 연락처를 제공해도 된다는 동의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소유자들의 연락처를 의뢰인에게 전달했을 경우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양쪽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무도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의뢰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반대하는 경쟁자나 반대파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고발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당선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의뢰인이 소유자들 연락처를 받은 통로가 공인중개사였다는 것을 알면 뭐 하나 불이익을 안겨주고픈 생각에 공인중개사 그리고 의뢰인 양쪽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경우 꺼려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소유자 연락처 입수가 흔히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처벌에서도 경쟁자나 반대파에 대한 정보 노출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전 국민에게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 소유 관계가 전 국민에게 공시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특정 부동산 주소를 입력해서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보면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생년월일과 그리고 최종 거주지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집합건물 전체 호실 모두에 관해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여 그 호실 소유자들 전부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한 편지는 아니고 관리단 집회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관리단 구성을 하는 취지, 그리고 의뢰인이 관리단 대표로 출마한다는 그런 소견 등을 포함시키고 거기에 관리단 집회 의결권 위임장까지 양식까지 첨부하여 일제히 발송하면 통상적으로 40%, 50%에 달하는 응답 비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용도 저렴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약 50개인 집합건물 호실이라고 하였으니 50개 곱하기 2,000원 해서 10만원 안쪽으로 모든 작업을 끝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입니다. 1번. 부분 소유자들의 정보는 본래 현재 관리사무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회사가 협조적이면, 즉 현재의 관리사무소가 앞으로 건물을 계속 관리할 예정이면 그들로부터 소유자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가 관리회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관리단 집회 위임장을 받아줍니다. 그것이 아니라 관리회사가 비협조적인 경우, 의뢰인이 관리회사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그때는 의뢰인이 알아서 소유자들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 경우 빠른 방법이란 입점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대개 그들이 호실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중개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그들이 소유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4번은 공인중개사 그리고 의뢰인 모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안전한 방법. 의뢰인은 전체 호실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여 소유자들의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소유자들 전체 주소로 우편물을 일제 발송하여 의결권 위임장 양식을 동봉해 보냈을 경우 위임장까지 소유자들로부터 응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운이 따른다면, 그리고 우편물의 내용, 그 호소력이 통한다면 절반 정도로 회신이 오는 경우가 많이 보았습니다. 반드시 한 번에 우편물 답장으로 의결권 위임장을 받지 못해도 됩니다. 우편물을 통해서 소유자들에게 귀하의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경우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한 의뢰인은 우편물 내용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문자나 카톡으로 답장을 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소유자들의 연락처를 얻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현실에서 관리인으로 당선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소유자들의 연락처를 입수하는 주요한 경로입니다. 부디 관리인 선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